네, 오늘만 1시까지 하겠습니다. 오늘만 첫날이니까. 그리고 대학에서도 첫날 강의할 때는 과목 소개하고 책 소개하고 끝내는데 그렇죠. 이게 대학이 아니니까 그냥 대학이 있을 것이. 이게 네? 네. 읽어보시면 좋죠. 읽어보시면 좋지만은 제가 아는 건 책에 있는 걸 이제 줄여가지고 필요한 부분을 추려내는 거고 내용은 뭐 우리가 다 할 겁니다. 같은 책 가지고 뭐 1월달, 2월, 3월, 4월, 5월, 6월 계속 할 거니까 결국은 안에 본문을 다 보긴 할 겁니다. 그 본문 안에서도 필요 없는 부분 할 거 없고 제가 수업하시다가 이건 필요 없다. 보지 말라는 건 볼 필요가 없고 필요한 내용도 다가 중간에 한 번이라도 내용 다 읽어는 볼 겁니다. 볼 거니까 지금 뭐 실제 수업은 딱 필요한 부분 다 읽어볼 거고 7, 8을 정리하는 것만 제대로 보셔도 괜찮습니다. 또 7, 8월달, 9월달 넘어가면 문제 내면은 결국 이 지문 다 들어갑니다. 문제를 내다 보면은 필요한 지문을 다 들어갈 거니까 그때 보셔도 괜찮아. 지금 중요한 건 뼈대 세우는 겁니다. 뼈대 세우는 거. 나무가 있으면 줄기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나무 잎이 있는 거지. 나무잎 보는 게 아니잖아, 그렇죠? 지금은 어떤 내용인지 특히 1, 2월 달은 전체적 개념을 이해하고 뼈대를 세우는 게 중요한 거지 세부적인 내용을 보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지금 필요한 내용들만 정확히 보시고 제가 요거는 문장이 꼭 필요하면 제가 문장을 다 읽어는 볼 겁니다. 지금은 그게 아니니까. 앞세면 승립시기에서 몇 가지가 있는데 꼭 봐야 될 거. 시험에 나오든 나오지 않든 우리 시험에 출제된 5개 세금이 있죠. 그 5개 세금만큼은 반드시 봐야 됩니다. 취득세, 지방세 가운데 취득세, 그다음 두 번째 등록면허세, 지방세 가운데 등록면허세, 그다음 국세 가운데서 소득세, 부가가치세, 물론 부가가치세는 시험에 내용은 묻지 않지만 부가가치세 일단 요까지 취득세, 등록면허, 소득세, 부가가치세 공통점이 뭐죠? 거래과정의 세금이잖아. 거래과정의 세금, 유통세입니다. 이거 일단 얘들 취득세는 납세무가 언제 성립한다고 돼 있죠? 취득세 납세무는 과세 물건을 취득하는 때 이러면 과세 물건을 취득하는 때 이때 성립합니다. 과세 물건, 과세 대상을 취득하는 때 성립한다고. 우리 뒤에 가서 취득세 배우려면 취득하는 때를 뭐라고 하니까 취득시기, 취득일 이렇게 하면 취득일. 취득세는 취득한 그날부터 60일 안에 신고를 해야 되거든. 취득일이 언젠가를 알아야 60일이 언제까지인가 의미가 있지. 60일 알면 뭐합니까? 취득일이 언젠가를 모르는데 그렇죠. 내가 매매로 부동산을 샀어. 매매로 부동산 딱 취득하면 언제가 취득일일까? 예를 들어 계약상의 잔금을 주기로 한 날 취득한 걸로 할까? 실질 잔금을 준 날이 취득한 날일까? 등기 등록 한 날이 취득일일까? 언제가 취득일입니까? 계약상 잔금, 실질 잔금, 등기 등록일? 빠른 날? 그래 말하면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습니다. 왜? 개인 간의 거래일 때는 계약상 잔금입니다. 개인 간의 거래는 실질 잔금 안 봅니다. 계약상 잔금을 취득일로 합니다. 국가로부터 취득하거나 법인으로부터 취득하거나 공매로 취득하거나 이럴 때는 실질 잔금을로 합니다. 단 그 전에 등기를 먼저 하면 등기일로 합니다. 이렇게 취득일이 언제일까? 지금 취득세 할 때 취득일 이런 얘기 할 겁니다. 이때 딱 취득하는 그날 취득합니다. 등록면허서는 등기 등록하는 때 재산권 기타 권리를 등기 등록하는 때 취득합니다. 등기 등록하는 때. 이때가 취득이야. 상당히 의미가 있는 말입니다. 등기 등록하는 때 세금을 낼 의미가 있다. 그럼 거꾸로 말하면 어떤 의미죠? 거꾸로 말하면 등기 등록을 하지 않으면 세금을 낼 의무가 없다는 이야기잖아. 그 등록면허서 이를 뒤에 가서 형식주의 과세라고 형식주의 과세. 반드시 등기 등록을 하는 때에만 세금을 받을 수 있지. 등록면허는 등기 등록 안 하면 세금 못 받습니다. 남의 집에 전세 들어갔다. 반드시 전세권 설정 등기 해야 됩니까? 아니잖아, 그렇죠? 확정일자만 받고 대항 요건만 갖춰도 되거든. 반드시 등기 등록 해야 되는 거 아니잖아, 그렇죠? 타인에게 돈 빌려주면 반드시 저당권 설정해야 됩니까?
안 하잖아. 친구한테 돈 100만 원 빌려주고 저당권 설정합니까? 안 하잖아. 저당권 설정을 하려고 하면 세금 내야 됩니다. 안 하면 낼 필요가 없는 이야기야. 우리 뒤에 가면 등록면에서는 등기 등록을 하는 때만 세금을 낼 의무가 생기지 안 하면 낼 필요가 없다. 형식주의 과세라고 말하고 등록면에서를 제외한 나머지 모든 세금들은 등기, 등록, 허가 이런 형식과는 아무 관계없이 실제로 재산을 취득하고 재산을 보유하고 소득이 발생하면 무조건 다 세금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최근 몇 해 전에 27회인가 28회 시험 때 부동산 임대에 관한 소득 물으면서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아니한 때는 세금을 납부할 의무가 없고 천지 그런 거 없습니다. 사업자라는 거 있죠. 사업자는 사업자 등록하고는 아무 관계 없습니다. 사업자 등록 이유와 상관없이 사업적 목적으로서 재화 등을 거래하면 사업자가 되는 겁니다. 이런 것처럼 미등기된 거 취득했다. 취득세 부과합니다. 무허가로 건물 신축했다. 취득세 냅니다. 내가 미등기된 토지 가지고 있다. 재산세 냅니다. 우리 양도도 법에는 양도라 함은 매매, 교환, 현물 출자 등 하면서 등기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실질 권리를 유상적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이런 이야기합니다. 언제나 등록면에서를 제외한 나머지 세금은 모두 실질과세, 사실주의 과세라고 해서 등기 등록 허가 등의 형식과는 관계없이 과세한다. 이렇게 말을 해야 됩니다. 소득세, 부가가치세 이거 주의합니다. 특히 소득세 같은 경우 똑같은 거지만 우리 부가가치세는 제가 이런 이야기했죠. 기본적으로는 부가가치세가 뭐죠? 부가가치세. 한자 그대로만 부가된 가치, 더해진 가치에 대한 세금입니다. 더해진 가치에 대한 세금이야. 이런 얘기 봐. 토지가 있습니다. 자, 토지. 요 토지에다가 씨앗을 뿌려봐. 씨앗을 뿌려서 밀을 생산했습니다. 밀을 생산했고 생산된 요 밀을 제분업자에게 팔았습니다. 제분업자에게 팔았어. 제분업자가 밀을 딱 사가지고 빵을 만들었습니다. 빵을 밀가루 만들어서 그 밀가루를 제빵업자한테 팔았습니다. 제빵업자가 빵을 만들어서 소비자에게 팔았습니다. 처음에 제로였던 토지 상태에서 밀을 딱 생산하니까 100만 원이 됐어. 요 100만 원. 100만 원을 제분업자에게 팔았어. 제분업자는 요거 가지고 이거 제빵업자에게 140만 원에 팔았습니다. 제빵업자는 이 밀가루 사가지고 제빵업자 빵을 만들어 소비자에게 180만 원에 팔았습니다. 제로 상태에서 제로인 상태에서 여기 이제 100만 원에 부과된 가치가 창출됐어. 여기 또 다시 40만 원에 부과된 가치가 창출됐어. 여기 또 다시 40만 원에 부과된 가치가 창출됐어. 합하니까 총 부과된 가치의 합이 얼마죠? 180만 원. 최종 생산물의 가치 얼마죠? 180만 원. 똑같습니다. 우리 이걸 뭐라고 부르는지 압니까? 이걸 GMP라고 합니다. GMP. 국민 총생산입니다. GMP는 총 부과된 가치의 합. 한 나라 안에서 생산이 이루어지 모든 부과된 가치의 합을 다 통하면 이를 국민 총생산 GMP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럴 때 우리 부가가치는 이 양반은 제빵업자는 180만 원 팔았잖아. 이게 매출이거든. 매출액 180만 원 곱하기 10% 18만 원. 여기에 매출세기고 여기다가 마이너스 매입 140만 원 곱하기 10% 그래서 140만 원. 여기 매입세기고 빼니까 얼마 남아? 180만 원 빼기 140만 원 빼면 얼마 남아요? 40만 원 남잖아. 그렇죠? 거기 이제 부가가치 내는 겁니다. 매출세액에다가 마이너스 매입세액을 빼면 남는 부분이 바로 부가가치입니다. 이런 것처럼 부가가치는 새롭게 부과된 가치의 창출입니다. 근데 원래 있던 토지 상태는 아무런 가치가 없잖아. 그 여러분이 토지에 대해서는 부가가치 과세 안 합니다. 토지는 원래 생산의 원유지 토지 그 자체로는 아무런 가치가 창출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 우리 부가가치는 토지에 대해서는 부가가치가 면세 대상입니다. 이런 것처럼 부가가치는 문제를 봐. 나도 매입하고 매출 과정인데 내가 초등학교 앞에 문구점 하고 있다. 초등 앞에 문구점 특징이 뭡니까? 아침 되게 바쁩니다. 진짜 바빠 아침에. 애들 막 학교 가면서 막 굉장히 뭐 사니까
바쁜데 큰 돈은 내가 보니까 안 될 것 같아. 대학 다닐 때 우리 교수님 이야기하더라고. 초등 앞에 문구 좀 할 건지 농빵 할 건지 잘 생각하라고. 죽으라고 바쁜데 큰 돈 안 되고 놀다가 농한개 팔면 돈 꽤 많이 남는 거 이거 할 건지 저거 할 건지 잘 생각하라고 하던데 이 양반 그럼 매일매일의 매입과 매일매일의 매출을 매일 신고해야 됩니까? 그럼 장사 언제 합니까 도대체? 그래서 우리 부가가치는 1월 1일부터 1년을 딱 두 개로 나누고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6개월을 1과세 기간, 7월 1일부터 12월 30일까지 2과세 기간, 이렇게 과세는 기간을 딱 정해놓고 그 기간의 끝이 나면 다음 달 25일까지 신고 납부합니다. 지금 1월 25일까지 부가세 신고 납부해야 됩니다. 저도 지금 해야 돼. 이런 좀 과세 기간이라는 게 있습니다. 소득세도 있죠. 소득세도 이번 달 소득이 생겼다 가서 소득세 신고 납부. 장사하는데 다음 달 소득 생겼다 또 세무서가 신고 납부. 이렇게 매달 세무서 가야 되잖아. 그렇죠? 중간에 빈돈 하나 생겼다 또 세무서 가야 되고 이것도 문제가 있어. 소득세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 딱 1년을 과세 기간으로 삼아 그 기간의 끝이 날 때 1년 동안 발생한 소득세를 신고 납부할 의무가 생기는 겁니다. 소득이 지급됐다고 소득이 발생됐다고 소득이 얻었다고 소득세 의무가 성립되는 게 아닙니다. 소득세는 1년 동안 발생한 소득을 합산하여 계산하는 세금이지 소득 생기면 소득 내고 끝 이게 아니거든. 그 얘는 반드시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때 성립한다고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 상당히 많이 됐던 부분입니다. 지금까지 다음 납세의무 성립 시기 문항에서 제일 많이 틀리게 됐던 게 이거야. 소득세는 해놓고는 소득이 발생하는 때, 소득이 지급되는 때, 소득을 얻은 때 다 틀립니다. 반드시 과세기간 딱 끝이 날 때 그 기간 동안 발생한 소득의 납세 의무 그때 성립하고 아시잖아. 이때 성립하면 직장인은 그때 딱 끝나면 연말정산 들어가잖아. 일반 사업자는 딱 끝이 나면 그렇게 1년 동안 생긴 소득을 다음 연도 5월 달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납부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게 다 신고 납부하는 세금들이거든. 얘가 신고 납부하는 조세입니다. 신고 납부하는 세금들, 유통과정의 세금. 신고 납부하는 세금은 납세 의무가 언제 확정된다고? 바로 납세 의무자가 과표와 세액을 신고하는 때 확정됩니다. 신고하는 때. 이때 확정이 돼. 이게 확정식입니다. 그 여러분이 5월달 되면 뭐 한다 했죠? 제가 5월달 되면 뭐 한다 했습니까?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납부한다고 4월쯤 되니까 길거리 플랜카드도 붙더라고. 이게 종합소득 5월달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납부 기간입니다. 이래부터 이게 뭔 말이니까 당신 2018년 1월 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 과세 기간 그 기간이 끝이 남으로써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발생되었다. 이렇게 발생한 걸 당신이 5월 1일부터 5월 30일까지 납세 의무자가 과표와 세액을 결정하여 신고하라. 이렇게 신고하여 확정지어라. 이게 확정식입니다. 확정지어라. 이렇게 확정지을 납부하여 소멸시키라는 뜻이야. 이게 납부하면 소멸되거든. 납부하면 소멸되는 겁니다. 그게 결국은 5월달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납부기간입니다. 이 말은 5월달에게 확정시기와 소멸시기를 이야기를 해주는 겁니다. 당신 12월 30일이 딱 끝이 나면서 2018년도 소득세 납세가 생겼다. 그걸 5월달에 신고하여 확정을 짓고 납부하여 소멸시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부분이거든. 이게 확정신고 납부란 뜻입니다. 단순히 5월달에 세금 내라는 게 아니고 확정시기와 소멸시기를 좀 설명을 해주는 겁니다. 이렇게 신고 납부하는 세금은 납세 의무자가 신고함으로써 확정된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대신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지역자원 시설세도 똑같은데 시험에 지역자원 시설세는 거의 언급하지 않던데 혹시나 재산세, 종부세는 과세 기준일 이런 게 있습니다. 보유하고 있는 동안의 세금은 모두 과세 기준이라는 게 있습니다.
매년 반복되는 세금이거든. 매년 반복되는 세금은 특정한 날짜를 잡아서 그날을 기준으로 세금 받아야 되잖아. 그렇죠? 자동차세 받는데 올해는 1월달 기준 받고 내년 5월달 기준 받고 후년에는 뭐 7월달 기준 이러면 안 돼. 과세하면 딱 기준되는 날짜가 있어야 돼. 우발적으로 발생하는 이런 우발적인 내용은 특정한 날짜가 없잖아. 그렇죠? 내가 1월달에 살 수도 있고 뭐 9월달에 살 수도 있으니까 네가 언제인지 몰라도 취득하면 이렇게 하지만 매년 반복되는 건 과세하는 기준이 딱 있습니다. 이게 과세 기준일이 6월 1일입니다. 6월 1일.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이런 세금은 6월 1일에 그 세금의 납부 의무, 납세 의무자 이런 모든 것이 같이 결정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이야기하지. 5월 1일 날 계약을 해봐. 가배부동산을 을에게 매매할 때 계약을 하는데 5월 1일 날 딱 계약을 했습니다. 근데 보통 일상생활 하더라고. 이 양반이 말하면서 계약금 10%에다가 그리고 잔금일은 언제로 할까요? 잔금일을 언제로 하면 되겠습니까? 그럼 감히 보통 뭐라는 줄 압니까? 이때쯤 계약하면 굳이 뭐 달 바꿀 필요 있겠냐고. 그렇죠? 굳이 달 바꿀 거 있겠습니까? 뭐 말일로 하지요. 이런 얘기 참 많이 합니다. 2일이나 3일쯤 해도 보통 말일로 끊지. 사람 또 그 마음이 그렇더라고. 말일 딱 그럼 편한데 6월 4일, 6월 찝찝하거든. 말일로 합시다. 그렇게 하죠. 뭐 말일로 합시다. 5월 30일 날 잔금을 지급하기로 계약을 했습니다. 제가 슬쩍 지나가는 맞지만 개인 간의 거래는 실질 잔금이 지급 안 돼도 취득세는 개인 간의 매매는 계약상의 잔금을 주고로 한 이날 취득하는 걸로 봅니다. 이 양반. 그럼 6월이 누구 소유자? 6월 1일 소유자는 을인 거야. 그렇죠? 이날 취득했잖아, 이 사람. 6월 1일은 이 재산은 이 사람 을 소유입니다. 그럼 이 사람이 재산세를 냅니다. 당해연도. 재산세 20%의 지방교육세 냅니다. 종합부동산세 냅니다. 종부세 20%의 농특세 냅니다. 지역자원시설세 냅니다. 5개 세금이 같이 움직이거든. 그 5개가 같이 움직여. 같은 날 6월 1일 기준으로 이 양반이 5개 세금을 다 떠안아야 돼. 당해연도에. 이런 사람을 우리 뭐라고 불러요? 이런 사람을 한정치산자. 여러분 한정치산자. 그래서 한정치산자야. 이런 사실 모르고 지 마음대로 하는 게 한정치산자입니다. 말 그대로 한정시킵니다. 재산을 다스리는 걸 한정시켜. 민법적 개념 한정치산자는 재산을 함부로 낭비함으로써 자신과 자신의 가족의 생계를 위태롭게 할 염려가 있는 자. 한정치산자입니다. 이런 걸 알면서도 귀찮아서 막 그래 합시다. 그래서 우리 검치산자라고 또라이라고 이야기하고 형법상의 심신상실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데 이 양반이 말일로 합시다. 근데 이 양반이 아유 죄송한데 나도 딴 데 잔금을 받아서 지급을 해야 되는데 6월 1일 날 준다네요. 나 잔금 6월 3일 주면 안 되겠습니까? 아무 생각 없이 뭐 그렇게 합시다는 순간 6월 1일 소유자는 갑이 되는 겁니다. 5개 세금 지가 다 떠나야 돼. 이런 것처럼 여러분 나중에라도 거래할 때도 4월 말 5월 초에 거래할 때는 내가 매도자인지 매수자인지 따라 6월 1일 소유자가 되는 걸 피하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5개 세금이 같이 움직이거든. 아파트 4, 5억 정도만 돼도 뭐 종부세는 안 나올지 몰라도 기본적으로 3, 40만 원의 돈이 같이 움직여요. 그런 거 피할 수 있거든. 그렇죠? 요 세금들. 그 다음 상속 정려는 상속세, 정려세는 내용을 안 봐도 됩니다. 내용은 볼 필요 없어. 왜 하냐고? 확정시기 하려고. 상속세는 상속이 개시되는 때, 상속 개시일. 상속 개시일이 언제겠습니까? 돌아가신 날입니다. 돌아가신 사망한 때입니다. 사망하는 날. 정려는 정려의 재산을 취득할 때. 이거 하는 이유가 뭐냐니까 요 세금들이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지역자원시설세, 상속증여세 이런 세금이 대표적으로 보통징수하는 세금입니다. 보통징수하는 조세. 이게 이제 보통징수, 고지서 놓는 세금들입니다. 얘는 언제 납세무가 확정된다고? 확정 시기는 바로 과세 주체가 결정할 때. 과세 주체가 과세 표준과 세액을 결정하는 때 확정됩니다. 결정하는 때. 이때 확정이 되는 거예요. 주체의 결정에 의해서 확정이 되는 겁니다. 저는 확정 시기를 헷갈린다 이런 분은 진짜 답답합니다.
이 헷갈릴 이유가 없지. 신고 납부하는 세금은 물으면 본인이 신고할 때 확정되는데 만약 신고 안 하면 어쩔 수 없이 보통 징수라니까 주체가 결정하여 할 수도 있고, 이건 항상 징수 방법 묻는 문제라고. 이렇게 신고하고 결정한 걸 납부하고 하면 소멸된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럼 재산세 볼까요? 재산세는 6월 1일 딱 되면 요 6월 1일 현재의 재산가액을 바탕으로 6월 1일 요 재산가액을 주체가 금액이 정해졌고 세율을 곱하여 나온 세금을 딱 결정하면 확정되고, 결정된 세금을 고지서를 보내면 고지기한 안에 세금을 납부하면 소멸되는 겁니다. 이런 절차를 거치지. 다른 돈, 취득세, 등록면허세, 특히 소득세,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요 5가지만큼의 성립 시기는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이거 전공 필수 전필입니다. 반드시 꼭 알아야 돼. 내용이 나오든 안 나오든 정답이 되든 안 되든 일단 얘들만큼 제일 기본입니다. 꼭 알아야 되고, 요거 말고 시험에 자주 나오는 내용이 근래 들어 빈출되는 게 있지만, 첫째는 부가세. 앞에 배웠던 부가세는 농특세, 국세는 농특세, 지방세는 지방교육세. 부가세는 혼자서 나올 수 있다 없다. 혼자서는 절대 못 나오잖아, 그렇죠? 그렇다면 혼자 나올 수 없기 때문에 언제 나오냐고, 앞에 본세가 나올 때 함께 나옵니다. 얘를 언제 성립하는가? 본세가 성립할 때 함께 성립합니다. 그러니까 본세가 성립하는 때, 이때 같이 성립합니다. 동시에 우리 본세가 말하지만 또 달리 말하면 과표가 되는 세목이라, 요 세금을 본세를 과표로 삼아 곱하기 20%하니까 과표가 되는 세목이 성립하는 때 이래 말하기도 합니다. 그럼 예를 들어 딱 기출됐던 지문 하나 예를 들어 볼까요? 농어촌 특별세는, 농특세는 취득세, 과세 물건을 취득하는 때 성립한다. OX 틀렸습니다. 취득세 대 농특세 나오잖아. 왜? 문제는 농어촌 특별세는 취득세 뒤에도 나오지만 종부세 뒤에도 나와요. 양도소득세 감면받아서 나오기도 하거든. 근데 아무런 말 없이 농특세 이래버리면 취득세 뒤에 있는 농특세인지 종부세 농특세인지 알 수가 없어. 지방교육세는 이래버리면 취득세 뒤에도 있어. 지방교육세 등록 뒤에도 있고 재산세 뒤에도 있습니다. 근데 지방교육세는 등기 등록하는 때 성립하며 이래 말하면 안 되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시험에 아무런 말 없이 농어특별세, 지방교육세 물으면 본세가 성립하는 때 또는 과표가 되는 세금이 성립할 때 이래 말해야 됩니다. 대신 앞에 본세를 찍어놓고 물어. 찍어놓고 취득세에 부과되는 농특세는 이래 물으면 취득세나 앞세무가 성립하는 때 그러면 됩니다. 작년 나왔던 시험 지문이 재산세에 부과되는 지방교육세, 재산세에 부과되는 지방교육세 물으면 재산세 과세기를 6월 1일 말하면 됩니다. 이러면 돼. 앞에 본세 찍어놓고 물으면 그 본세가 성립하는 날짜를 말하면 됩니다. 근데 그런 거 없이 그냥 물으면 당연히 본세가 성립할 때 해야 됩니다. 또다시 제3분 주민세, 재산세를 말하는 게 아니다, 그렇죠? 주민세를 말합니다. 주민세는 주민세인데 주민세는 균등분 주민세도 있고 제3분 주민세도 있고 종업분 주민세도 있습니다. 우리 일반인들이 보통 많이 알고 있는 건 대부분 균등분입니다. 균등분, 해당 시군구 안에 주소를 두고 있는 모든 가구에 대하여 똑같이 받는 게 이제 균등분입니다. 이건 8월 1일 기준인데 보통은 그건 부동산과 관계없고 보통 이제 종업분분이 있고 제3분이 있습니다. 제3분 주민세는 이제 부동산과 관계 있다 보니까 시험 지문 나오는데 얘도 보유하고 있는 재산에 관한 내용이다 보니까 과세 기준일 특정한 날짜가 있어. 이걸 가끔 내는 이유가 뭐냐니까 똑같이 과세 기준일 이런 말 쓴다고 얘와 똑같을 거라고 생각하라고 이렇게 문제를 낸 거예요. 얘는 7월 1일입니다. 7월 1일.
요거는 과세 기준 1에 말하지만 얘는 날짜가 7월 1일이야. 균등부는 또 8월 1일이고 그러니까 이게 제3분 주민세는 과세 기준 1이라는 말은 쓰고 있지만 실제는 과세일 날짜가 틀리거든. 일단 볼까요? 자, 잠시 칠판 봅시다. 요거 불과 26회인가 7회 시험 때 다음 재산세가 납세무 성립 시기로 바르지 않은 걸 찾으라고. 그때 정답이 제3분 주민세 딱 해놓고 땅땅 찍어서 재산세의 과세 기준 1 틀리잖아. 재산세 과세 기준 6월 1일이거든. 그때 틀렸다 정답 삼았던 문제입니다. 이게 불과 4년 전인가 5년 전 문제였어. 근데 작년 바로 작년 쳤던 문제가 성립시기 올바른 걸 찾으라고 해서 제3분 주민세 7월 1일 오케이 맞는 거. 이게 작년 정답입니다. 요게. 여러분이 저 납세무 성립시기 물으면 아마 10번쯤 치면 상수 이거 빼고 여러분 이제 납세무 안 묻고 10번쯤 치면 요 안에서 거의 한 7, 8번은 정답은 이 안에 있을 겁니다. 7, 8번은. 요거 빼고는 나머지 이제 회전문이야. 인지세를 한번 묻다니. 인지세 앞이죠. 과세 문서를 작성할 때 성립합니다. 가산세를 묻는다든지 수시부과는 세금을 묻는다든지 이런 식들의 개념입니다. 작년에 뭐 자동차세는 뭐 나 도저히 이해하기 힘들어. 자 29회 문제 자동차세도 나와 있더라고. 부동산 관련 세금이거든. 시험 제목 자체가 부동산 관련 조세라고 되어 있는데 자동차세를 왜 묻는가 이해가 안 돼. 자동차세가 부동산과 관련이 있다 없다. 물론 토지 위를 달려가니까 그래 따지면 뭐 관련 없는 게 뭐 있어. 그렇죠. 다 있지. 물으로 되지. 음료수 지하수 왜 토지의 지하부에서 퍼올리니까. 그럼 관련 없는 게 뭐 있겠어. 그래서 엉뚱하고 실제로는 그렇게 막 묻는 이유가 이거 물어보려고 헷갈리라고 그런 겁니다. 그 자동차세가 뭐 중간에 에라바는 소득세 이런 말 나와도 그런 거 신경 쓰지 말고 진짜 코어는 써머리는 핵심은 얘들이 핵심이거든. 이걸 머리에 딱 이거는 반드시 머리에 들어가야 되고 나머지 시험 치기 직전에 요거 말고 이놈들이 나쁜 놈들이 뭘 섞어넣을까 나머지 참고적으로 보시면 됩니다. 하지만 반드시 잊어버리면 안 되는 내용들은 이런 내용들입니다. 요 외에 나머지 참고적으로 나머지 내가 요거 말고 봐야 될 게 뭐 있을까 꼭 보고 싶다면 인지세라든지 가산세라든지 또는 수시부과는 세금이라든지 수시부과는 조세 이런 애들이 이제 회전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요 지문들이 기본적으로 3개에서 4개가 깔릴 거고 그다음 얘가 한 개 좀 들어가거나 얘는 빼고 이런 내용 나오거나 막 이런 식으로 문제를 낼 겁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거의 기준적으로 이렇게 낸다. 그러니까 반드시 볼 건 저런 내용들이고 자 이렇게 해서 성립 시기 꼭 봐야 될 성립 시기 받고 확정 시기 소멸됩니다. 어떻게 하면 소멸되죠? 세금의 납세 의무가 어떻게 하면 사라질까? 내면 사라지잖아요. 내면 사라집니다. 이게 당연한 이야기고 두 번째 교재를 통해서 보면 32쪽에 납세무의 확정은 33쪽에 신고는 납세 의무자가 신고하는 때 확정되는 것을 말한다. 신고하면 확정됩니다. 신고하면 확정이 되는 거고 하지만 그 세 번째 줄 끝에 그러나 납세 의무자의 과표 신고가 없다든지 신고 내용에 오류가 생기든지 탈루가 있다든지 이럴 때는 주체가 결정하여 확정되기도 하고 그 다음 밑에 결정 이는 정부 과세관청의 처분에 의해서 확정되는 걸 이야기를 한다. 즉 과세 주체가 결정하여 확정되기도 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말면 됩니다. 그 다음 이제 소멸 시기를 넘어가서 39쪽에 납세무의 소멸을 봅니다. 어떻게 하면 소멸될까? 1번 납부하여서 나오죠. 2번 뭐 되어 있습니까? 2번 뭐 되어 있죠? 충당한다고 하죠. 충당합니다. 충당이 뭘까? 충당은 환급금으로 충당하든지 환급금으로 충당을 하거나 그도 아니면 공매 등으로 인해서 충당하거나 두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환급 아시죠? 소득세 환급 이런 거 해주잖아요. 부가세 환급 많이 냈을 때 돌려주는 겁니다. 환급이. 문제는 내가 생각보다 매월마다 회사에서 원천징수해서 세금을 납부했는데 연말정산하니까 세금을 많이 내서 환급해 줍니다. 환급할 때 그 돈을 순순히 그냥 돌려주지는 않습니다. 그 돈을 꾹 쥐고 이 양반이 세금 낸 게 없는가 다 확인합니다. 다 확인한 다음 내가 돌려받을 게 30만 원인데 안 내는 세금이 10만 원이 있네. 그럼 30만 원 가운데 10만 원 충당시키고 20만 원 돌려줍니다. 결국은 안 냈던 10만 원은 내가 직접 납부한 게 아니지만 내가 돌려받을 세금으로 충당함으로써 요 세금은 사라지잖아요. 그렇죠? 그게 이제 충당입니다. 그게 아니면 세금을 내지 않으면 체납된 세금을 받기 위해서 내에서 압류하잖아. 압류하여 공매처분 들어가죠. 공매하여 나온 공매가액에서 충당시키고 나머지는 돌려줍니다. 이런 걸 충당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세 번째, 부가처분의 취소. 부가처분의 취소라고 해서 부가취소. 요거는 잘못 부과된 세금입니다. 행정관청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자기들이 행정적 처분을 해서 세금 내라고 행정적인 부가 처분을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오류가 생기거나 하자가 생겨서 받을 수 없는 상태가 되잖아. 그럼 없던 걸로 할게요. 달라고 했던 세금 취소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처음부터 없던 것이 되는 이런 것이 바로 부가처분의 취소입니다. 교재 읽어보니까 3번 동그라면서 부가취소 유효하게 성립하여서 부가처분했던 그 세금이 성립에 하자가 생겼기 때문에 그 이유로 당초 부가시점으로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시키는 것, 쉽게 말해 내라고 했던 세금이 잘못되어서 없던 걸로 하는 이런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중요한 의미가 아니고 실제 내용을 따져서 내용을 묻는 내용은 딱 두 개밖에 없습니다. 소멸시효의 완성, 제척기간의 만료, 소멸시효가 완성되고 제척기간이 만료되고 세부적인 내용을 물으면 예를 묻습니다. 예를 소멸시효 시간적인 효력이다. 시간적인 효력, 그 권리가 사라지게 되는 시간적인 효력입니다. 아무리 권리가 있어도 권리를 전혀 행사하지 않고 있다면 법도 그 권리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우리 법조계에 쓰는 말 가운데 하나가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받을 수 없다고. 아무리 자기 권리 있어도 전혀 이 권리 행사하지 않으면 누가 봐도 이 사람은 이 권리 행사할 의사가 전혀 없잖아. 그럼 그 권리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런 것처럼 예를 들어 제 친구가 급하다고 야야 너무너무 급하다 10만 원만 좀 빌려달라고 10만 원 빌려줬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 만나서 내가 10만 달러 말 안 합니다. 1년 뒤에 동기에도 만나서 말 안 합니다. 5년 뒤에 말 안 합니다. 계속 가도 한 번도 왜 10만 원 안 주냐고 죽어도 말 안 합니다. 그건 무슨 뜻입니까? 그 돈 받겠다는 생각이 없다는 의미거든. 그렇죠? 그런데 그 권리는 사라집니다. 그럼 개인 간의 금전 채권의 소멸시효는 10년입니다. 10년 동안 그 돈 왜 안 갚냐고 돈 달라는 이런 말 단 한 번도 안 하면 받으려는 의사가 없는 걸로 보고 사라진다는 뜻이야. 일반적인 밥값, 술값, 식당에 이런 거 이건 소멸시 1년입니다. 1년. 내가 이 집에 단골이야. 한 번 갔는데 뭐 카드도 안 들어가고 현금도 없네. 사장님 오늘 내가 카드 지갑 놔두고 가서 오늘 밥값은 내가 다음 드릴게. 오케이. 그 다음 주도 갔는데 사장님이 지난번 외상 끊는 거 안 주십니까? 이런 말 안 하고 자주 가도 한 번도 말 안 해. 그 말은 단골이니까 한 번 주면 그냥 안 받고 지나가겠다 이런 의미야. 그렇죠? 아니잖아. 실제로는 주인이 까먹을 수도 있고 사장님 제가 저번에 실제 정안 받아 사장님 저번에 제가 참 안 받고 돈 안 내고 가시니까 10,000원 내미니까 이거 대신다 이런 몰라도 사실 까먹을 수도 있지. 어쨌든 그럼 1년 동안 단 한 번도 밥값다는 말 안 하면 받을 의사가 없는 걸로 보고 사라집니다. 이것처럼 세금도 그래요. 세금을 받을 수 있는 과세 주체가 당신 이 세금 왜 안 내냐고 단 한 번도 말을 안 하면 그 돈 받을 의사가 없는 걸로 보고 사라집니다. 근데 그런 경우 생깁니까? 성경에도 세리는 천국 못 간다고 이야기하는데 받을 게 있는데 돈 달라는 말 안 하고 계속 지나갑니까? 있더라니까. 담당자가 바뀌고 이런 것 같이 해서 금방 세상에 어느 섭씨는 경우도 생기더라고. 제가 2008년도인가 세무조사 맞았는데
소득세 신고 적게 했다고 조사한 다음 결국은 소득세 800 몇십만 원 추징받았습니다. 소득세 내부터 주민세가 10% 따거든. 80 몇만 원. 소득세 내는데 주민세 안 냈습니다. 근데 문제는 안 됐는데 1년 지나고 2년 지나고 3년, 4년, 5년, 6년 지나도 주민세 왜 안 되냐 말 한 번도 안 하더라니까. 결국은 사라졌습니다. 이게 5년이야. 이게 5년입니다. 소멸시효는 5년 동안 원칙이 5년이에요. 5년 동안 그 세금 왜 내지 않냐고 그 돈 달라는 말 한 번도 하지 않으면 받을 의사가 없는 걸로 사라집니다. 이게 소멸시효라고 이야기합니다. 소멸시효. 시효란 말 참 많이 쓰잖아. 그렇죠. 또 어떤 말도 시효 이런 말 씁니까? 시효. 공소시효도 있잖아. 공소시효. 범죄에 대해서 공소, 소를 제기하는 시간적인 효력이 있어. 요 기간 동안 소를 제기하지 않으면 그 벌을 처벌하는 의사가 없는 걸로 보고 사라지도록. 살인죄 같은 게 20년이잖아. 공소시효는 뭐 없앤다는 이야기도 나오는데 아니면 50년 하든지 등등 있지만 어쨌든 이런 겁니다. 요 5년이야. 예외적으로 국세인데 예외는 국세로서 그 세금이 5억이 넘어가면 10년 이런 것도 있습니다. 예외적으로 국세의 세액이 지방세 말고 국세는 세액이 5억이 넘어간다. 5억 이상이 될 때 이럴 때는 10년 이런 것도 있습니다. 소멸시효인 것밖에 없어. 그럼 제척기간이 뭐냐니까 제척기간은 의미는 똑같습니다. 의미는 제척 배제한다는 뜻입니다. 배척한다는 뜻입니다. 당신의 권리가 배제가 되고 배척이 된다. 똑같아. 요 기간 동안 당신이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면 권리를 행사할 의사가 없는 걸로 보고 권리는 배제가 되고 배척이 되고 사라진다는 뜻이야. 의미는 소멸시효나 제척기간이나 의미는 똑같습니다. 다만 적용하는 방법이 틀려. 적용하는 방법이. 소멸시효 같은 경우는 시간이 흘러가다가 기간이 중단되기도 하고 시간이 정지되기도 하고 연장되기도 하고 이럽니다. 근데 제척기간은 그런 게 없어. 중단되고 정지되고 연장되기도 없이 무조건 요 기간 안에 안 받으면 끝. 이런 게 이제 제척기간이라고 합니다. 그럼 그 따질 때 시험에서 당신 소멸시효와 제척기간을 구분할 줄 알고 있는가? 이거는 세법 문제 아닙니다. 이건 민법 총칙 끝에 가면 나와요. 민총 끝에 소멸시효와 제척기간을 구분하는데 뭐 이게 형성권인가 아닌가? 뭐 이런 요 말이 나오면 이게 제척기간이고 이런 말 나오면 소멸시효고 이건 민법상 아직까지도 학문적으로 논란이 있는 부분이라서 다만 시험은 소멸시효일 때는 소멸시효다 이래 묻고 제척기간 제척기간이다 이래 물으니까 요 말 보고 찾으면 됩니다. 요것도 원래 5년이야. 제척기간도 원칙은 5년입니다. 간략 개념만 봅시다. 지금은 뭐 1, 2월이니까 기초적인 내용만 입문이라고 생각하고 원칙은 5년입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10년짜리도 있고 7년짜리도 있고 뭐 10년짜리도 있고 이렇습니다. 기본적으로 7년짜리는 과세 표준을 신고하지 않았을 때 과세 표준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결국은 뭐 한다 이거? 신고 납부하는 세금이야. 신고해야 되는데 과표를 신고하고 신고한 과표에 곱하기 세율 나온 세금을 납부해야 되는데 과표 자체를 신고하지 않으면 7년입니다. 취득했는데 취득세 물건 딱 취득해놓고 얼마에 취득했다는 사실 전혀 신고 안 하잖아. 그때는 7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0년은 사기 그 밖의 부정한 방법 부정한 행위로 사기라든지 그 밖에 부정한 행위로 조세를 포탈하고 있다. 조세를 환급받고 있고 조세를 포탈하고 있고 공제받고 있고 등등 이럴 때 10년 있습니다. 사기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서 조세를 환급받거나 포탈하거나 공제받거나 이럴 때는 10년 이렇게 씁니다. 물론 이제 여기에 예외 따지면 뭐 7년 신고 안 한 경우도 10년짜리가 있고 15년짜리도 있고 50년짜리도 있고 여러 개 있습니다. 하지만 기본 핵심은 이거야. 기본 핵심은 이런 거 생각나죠? 사기라든지 그 밖에 부정한 방법을 통해서 세금을 쫓겨내거나 공제받거나 이런 거 해보신 적이 있다 없다?
저도 해봤는데 소득세 공제하려고 신청 내선할 쪽 종교단체 내는 거 뭐 등등 저도 꽤 많이 했습니다. 이제 이미 뭐 소멸시효고 재책은 다 지났기 때문에 이 말 해도 된다. 이제는 옛날에 소득세 좀 적게 내려고 우리 어른들 이야기해서 성당에 돈 내신 거 그거 끊어가 내 이름으로 제출했습니다. 내 이름으로 낸 걸로 해서 우리 이모가 불국사 신자인데 불국사 이모가 낸 거 교부금 영성 끊어달라고 해서 제 이름 냈습니다. 친구가 김천에 교회 하는데 목사님인데 그 친구한테 이야기해서 끊어냈습니다. 성당 거 480만 원, 교회 거 560만 원, 뭐 절에 거 700 몇십만 원, 몇천만 원씩 끊어냈어. 아는 사람이 저 회교는 없어가지고 이슬람교는 없어서 못 끊었는데 그 세 개를 다 밀어넣습니다. 그 마지막에 교회 목사님이 친구가 야 이래도 되냐고 네가 세포하는 거 알지만 야 가톨릭 응? 기독교 불교 다 집으면 되냐고 괜찮다니까 야 이러면 세무서에서 종교가 뭐냐고 안 묻냐 물어 다신교입니다 이래 말하면 된다고 얘기했는데 봐 이게 바로 사기 그 밖의 부정한 방법을 통해서 공제받은 거잖아 그렇죠? 이거는 10년이야 하지만 이미 10년 훨씬 지났기 때문에 아무 관계 없습니다. 문제를 봐. 이런 경우도 진짜 적당히 잘하면 되는데 과거에 보니까 뭐 공공기관에서 공무원들이 단체로 모 사찰에다가 함께 넣었다가 다 같이 걸린 적이 있어. 참 어리석습니다. 모르니까 다 같이 걸린 거예요. 다 같이. 한 군데 몰빵했잖아. 응? 왜 계란을 한 바구니에 같이 담아? 분산 투자해야지 그렇죠. 이런 것처럼 왜 종교단 지금 좀 덜한데 종교단체는 그래요. 우리가 절에 딱 갔는데 대웅전에 딱 들어가니까 앞에 봉우람이 있거든. 돈 넣습니다. 이거 내가 10,000원 넣었다고 쫓아가서 종무실에 가서 10,000원 넣었으니까 교부금 영청 떼달라고 이런 사람 없잖아. 그러다 보니까 특히 절 같은 경우 더해요. 아니면 교회 가거나 성당 가도 미사하고 예배하는 중에 폴자를 줘. 거기 돈 집어넣잖아 10,000원. 이거 떼달라는 사람 거의 없거든. 문제는 그 종교단체는 돈은 예를 들어 10억 들어오면 그 10억을 돈이 들어왔는데 이 돈 냈다고 교부금 떼가는 확률은 지금 들어왔는데 옛날에는 5%도 안 됐습니다. 95%가 남아. 10억을 넣었는데 아직 9억 5천이 남아있는 거야. 정비가 되는 게. 그럼 내가 가서 내가 돈 한 50만 원 낼 테니까 내가 한 2천만 원 낸 걸 끊어주면 안 되냐? 여윳돈이 있거든. 끊어줍니다. 진짜 끊어줬거든. 그럼 난 2천만 원 낸 걸 끊어갑니다. 이제. 이런 식으로 참 많이 했어. 지금은 사실은 굉장히 깐깐합니다. 지금 성당 가도 얼마 낸 거 다 확인해가지고 본인이 맞는지 다 증명하더라고. 그 와중에도 저도 물론 조금 더 땡기긴 합니다. 물론. 어쨌든 이런 거죠. 이게 이제 사기다 부정한 방법이야. 이게 우리 21회 시험 때 양도소득세를 사기, 그 밖의 부정한 방법을 통하여 공제받거나 환급받았을 때 재책기가 몇 년이냐고. 1번 5년, 2번 7년, 3번 10년, 4번 15년 이런 식으로 해서 정답 10년. 이게 21회 때 딱 이걸로 한 문제 나왔어. 그리고는 28회 시험 때 28회 때 요거는 이제 27회 때 28회 때는 요걸 했습니다. 28회 시험 때는 작년 말고 지작년 28회 때는 다음 납세 의무의 소멸 시기 여기에 해당되는 걸 모두 골라보라고. 기억, 납부 및 충당 오케이 요거는 맞아. 근데 니은 얘도 있었고 다 맞아. 근데 니은 납세 의무자의 사망 납세 의무자의 사망 그 밑에 위험 법인의 합병 납세 의무자가 사망하면 세금 낼 의무가 사라집니까? 아니잖아. 저 세금이 얼마나 무서운데 사라지는 게 아니지. 납세 의무자가 사망하시면 상속받은 사람이 그 세금을 승계하여 세금을 납부할 의무가 생깁니다. 법인이 합병됐다. A 회사가 B 회사를 흡수 합병됐다. 그럼 피합병 회사의 세금 사라지는 거 아니지. 합병한 회사가 승계받아 세금을 납부할 의무가 생기는 겁니다. 이게 국세기본법에 가면 이를 납세 의무의 승계라고 이야기합니다. 납세 의무의 승계. 또다시 뭐 세법적 이유로 하면 납세 의무의 확장 이런 이야기합니다. 이건 아니거든. 그래서 정답 이게 28회 때 문제였어요. 28회 때. 근데 29회 때 28회 때고 27회 시험에는 요 지문 또 과세 표준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제척 기간은 10년이다. 틀린 지문. 이런 거고. 근데 문제는 최근 들어서
이게 소멸시효 제척기간이 새로 신설되고 개정된 게 상당히 많습니다. 요 놈도 2014 예외가 2014년도 신설되었고, 여기도 지금 예외를 말하는지 요 예외 요 예외도 있어. 요 예외 10년짜리 신고 안 해도 10년짜리도 있어. 요건 2018년도 2017년도 신설됐습니다. 여기도 예외 있는데 15년짜리인데 여기도 요 놈도 2016년도 신설됐습니다. 최근 요 놈도 신설됐지. 여기에 있는 부분도 신설된 게 있지. 여기도 신설된 게 있지. 또 요 과정에 원래는 또 요 부분이 또 개정됐더라고. 2019년도에. 이런 게 여러 개 있는데 아직 말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조지문 포여 2017년도에 27회 문제에 요 지문 하나 딱 내고 28회 때 어떻게 하면 소멸되지 않은가 이걸 물으면 그 다음 되면은 세부적인 내용들, 세세한 내용들 이런 걸 가지고 아마 제가 원래는 요 부분이 시험에 나올 확률이 상당히 많습니다. 작년에 성립시기를 내 있거든. 확정은 내면 진짜 착한 사람이고 좀 더 독하게 되면 성립시기를 연이어 2번, 3번 이보다는 다음 내면 소멸 시기에 세부적인 내용을 알고 있는가 이런 쪽으로 나올 확률이 많아 보이니까 여러분 보실 때는 소멸 시기 언제 소멸시효 제척기간 몇 년인지를 정확히 아는 이런 방식을 아마 해야 될 겁니다. 39쪽, 40쪽, 41쪽 등등등 이런 내용도 쭉 봤습니다. 43쪽 보니까 기한 후 신고, 수정 신고 이건 뭐 취득세 하면서 내용 보셔도 되는 부분이라서 기한 후 신고는 이런 겁니다. 기한 후 신고는 기한 후 신고, 수정 신고 원래 일정 부분 또 새로 뭐 약간 변경된 부분이 있던데 시험에 영향을 줄 만큼의 내용은 아니었고 저 다시 사실 판단 다 파악 다 못했습니다. 왜? 원래 세법이 언제 바뀌냐니까 2018년도 12월 30일 날 개정됐습니다. 마지막 날 개정됐더라고. 마지막 날. 이날 딱 개정되고 나니까 1월 1일은 공무들 놀아야 되잖아. 노는 날이니까. 1월 2일 날 이때 10시 반인가 이때 올라왔더라고. 개정된 걸 정리해서 이때 올렸더라고. 법제처에서. 지금 요날 내가 확인을 했는데 생각보다 종합부동산세하고 굉장히 많이 개정됐어요. 개정된 걸 정리한다고. 지금 토요일 날 수업 없는 토요일 날 오후부터 제가 오후 토요일 날 일요일 날 이번 새로 개정된 거 다 정리해서 다음에 수업할 때는 개정 안 가는 부분을 나눠 드릴 겁니다. 나눠 드릴 거고 아니면 원래부터 새로 시행되는 부분이나 이런 것도 새로 정리해서 보내드릴 거고 지금 벌써 요 부분 일부 개정됐는데 크게 중요하지 않아서 지금 내용을 크게 확인을 안 했는데 지금 이런 내용들 보실 때는 납세미의 기한 후 신고 볼게요. 기한 후 신고 수정 신고 말 의미를 보세요. 국어니까 기한 후 신고 그럼 신고 기한 안에 신고했을까 안 했을까 안 했다는 뜻입니다. 이 양반이 요 날까지 신고해야 되는 신고기한입니다. 신고기한 신고기한 또는 신고기간의 만료일 기한 아시죠? 기본적으로 민법 총칙할 때는 기간과 기한이라는 게 나옵니다. 기간과 기한. 기간은 언제부터 언제까지 이게 기간입니다. 기한은 그 기간의 끝이 기한입니다. 기간의 끝 이게 기한이고 신고 기한은 취득세는 취득한 날부터 60일 안에 신고 납부하여야 한다. 그럼 60일 딱 되는 이게 신고 기한입니다. 이날까지 신고 안 했어요. 신고 안 했습니다. 무신고입니다. 신고 안 하면 신고 불성실 가산세가 나옵니다. 신고 불성실 가산세 20%입니다. 그럼 문제는 왜 신고 안 하죠? 이날까지 신고해야 된다는데 왜 신고 안 합니까? 그렇죠. 깜빡 착각하고 까먹고 지나갈 수도 있고 의도적으로 신고 안 하고 이럴 수도 물론 있겠지만 대부분은 세금 내려면 깜빡 까먹는 경우도 있어. 고짓을 가지고도 고짓을 가보니까 세금 날짜가 재산세 같은 경우는 건축물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거든. 주택도 2분의 1은. 근데 고짓은 7월 한 14일쯤 나옵니다. 7월 14일쯤 나오니까 7월 말까지 내면 되거든. 이거 가지고 있다가 깜빡 날짜 지나고 지나가는 경우도 있어. 제 같은 경우도 막 그렇지 말해야 합니다. 지금 당장 낸다고 기한 전에 낸다고 기한에 이익을 주는 것도 아니고
10원도 빼주는 게 아닌데 내가 지금 왜 냅니까? 왜 보름 전에 벌써 냅니까? 말일날 내지. 저 같은 경우는 7월 30일까지 낸다면 7월 30일 날 오후 3시 40분까지 냅니다. 하다가 문제는 급한 인식 딴 데 갔더만 그 다음에 보니까 또 들고 있어. 가산금 3%부터 이제 환자가 저게 가급적 그 전날 내지 않은데 봐. 신고 안 하고. 그럼 문제는 취득세 내가 7억짜리 샀다 뭐 취득세 얼마니까 가산세가 20%야. 어마어마합니다. 금액이. 세금이 1,000만 원이면 가산세가 200만 원이야. 아, 짜증나잖아. 지납부세 날짜가. 그럼 가급적이면 자진 신고할 것을 유도하기 위해서 우리 법은 신고기한이 지났다고 해도 신고기한 지난 후라도 신고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신고기한 지나고 1월, 신고기한 지나고 6월 이렇게 딱 두 가지 나눠서 만약 당신이 요 기간 안에 기한 후라도 신고한다면 원래 무신고 가산세 요놈이 20% 무신고 가산세가 20%인데 요 가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해 주겠다고. 1월 지나고 6개월 안에라도 기한 후 신고한다면 신고 불성실 가산세의 100분의 20% 경감해 주겠다고. 요게 기한 후 신고하는 부분입니다. 연역은 다 그래. 작년에 개정된 게 재작년까지는 그럼 기한 후 신고하면서 반드시 납부도 해야만 경감해주고 이렇게 했는데 작년부터 납부만 안 해도 신고만 해도 경감해주고 뭐 이런 게 있지만 의미는 사실 없어. 수정 신고 볼게요. 이거는 항상 무신고 가산세 감면 규정입니다. 수정 신고는 수정해서 신고하겠답니다. 그럼 기존에 신고해서 안 해서? 신고했잖아. 그렇죠? 했는데 수정하겠다는 의미지. 이거는 신고기한 안에 신고했습니다. 자, 신고기한 요 날 안에 신고했습니다. 신고는 했는데 적게 신고했던 겁니다. 과소 신고하는 거예요. 과소 신고. 적게 신고하는 겁니다. 과소 신고 가산세입니다. 과소 신고 가산세 원래 10%인데 적게 신고했다가 이 양반이 신고기한 지나고 6월, 신고기한 지나고 1년, 신고기한 지나고 2년 요 안에 수정 신고한답니다. 수정 신고. 수정해서 신고한다고. 원래 해야 할 세금보다 과표 세금을 적게 했다고 수정해서 신고하겠답니다. 아니 왜? 원래 낼 세금보다 적게 신고했답니다. 왜 수정합니까? 들키지도 않았는데 5억이 취득해놓고는 나 4억이 취득했다 이렇게 취득세 신고해놓고는 한 5개월 지나서 하는 말이 원래는 5억이거든요. 내가 적게 신고했습니다. 정상으로 새로 신고할게요. 왜 그 짓 합니까? 1번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 그런 거 아니겠잖아요. 문제는죠. 갑자기 내가 살 때 참 갑자기 사자마자 폭등하기 시작하는 거야. 부동산도 그런 참 많습니다. 부동산도 그런 게 참 많아. 살 때는 얼마 안 되는데 사자마자 갑자기 막 폭등하는 경우도 생겨요. 저 같은 경우도 아파트 하나 산다고 판다고 내한테 안 팔리더라니까. 실제로 파는 사람 너무 많고 살 사람이 없다고 하니까 34평을 3억 4천에 내놨는데 안 팔려. 중개업소에서 3억 2천 낸 사람도 있고 뭐 3억 3천 낸 사람도 있고 하니까 꼭 파시려면 3억 2천 좀 내보제. 3억 2천 냈습니다. 안 팔리다니까. 왜? 새로 와서 3억 천 사람 낸다 했다고. 3억 천을 내자입니다. 안 판다 차라리. 내가 이거 뭐 되게 급한 것도 아니고 이거 팔아가 딴 거 해볼까 싶었는데 안 판다고 나도. 그리고 딱 3달 지나니까 3억 5천에 산다는 사람이 있는데 연락 오더라니까. 안 팝니다. 기분 나빠서. 또 3달 지나니까 4억에 산다 연락 오더라니까. 그러니까 1년 딱 지나 얼마 판 줄 압니까? 제가 1년 지나 팔았어. 3억에 내가 팔자는 걸 1년 딱 지나니까 6억 4천에 팔았습니다. 1년 사이에 3억을 팔았습니다. 실제로. 문제는 나도 딱 샀는데 불과 3개월 4개월 지났는데 5억에 사다가 4억에 신고했는데 졸제 4개월 지나니까 이게 7억 가고 있는 거야. 다음에 팔려고 생각하니까 양도소득세가 너무 막히는
7억 같은 삶이 기다리는 거예요. 어떡합니까? 저 양도소득세는 취득세는 있죠. 주택을 사면 6억 이하의 집은 1%밖에 안 해. 6억에서 9억 집은 2%밖에 안 해. 9억 넘어야 3%밖에 안 합니다. 취득세는. 근데 양도소득세는 최저세율이 6%거든. 최대 42%가 날아가거든. 그럼 오히려 취득세를 좀 더 내더라도 양도 차익을 줄이는 게 훨씬 낫거든. 그 수정해서 신고하겠답니다. 이런 비겁한 세도 빼줍니다. 어쨌든 6개월 안에 수정 신고한다. 6개월 안에 수정 신고하면 원래 과소신고 가산세 10%인데 과소신고 가산세의 50%를 경감해 줍니다. 6개월 지나고 1년 안에 수정 신고한다면 이때는 20% 경감해 줍니다. 1년 지나고 2년 안에 한다. 이때 하면 10% 경감해 줍니다. 이게 이제 수정 신고란 부분들입니다. 보통 시험은 수정 신고보다는 기한 후 신고 이쪽은 조금 더 많이 낸 편이고 그렇다고 뭐 굉장히 자주는 아닌데 가끔씩은 언급하고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뭐 이런 정도 내용을 보시면 됩니다. 다음에 필요하면 그 안에 좀 세부적으로 한번 읽어보긴 하겠지만 지금 당장은 뭐 읽어보다도 이런 의미구나, 이렇게 사용하고 있구나, 이런 제도가 있구나, 이렇게 내용을 보시면 될 겁니다. 다음 시간에는 그 뒤를 쭉 넘어서 57쪽 조세와 다른 채권 간의 상관관계. 조세도 채권이거든. 조세 채권도 있고 일반 채권도 함께 있다면 어느 것을 우선해야 될 건지, 어떤 관계가 있는지 이런 내용을 할 겁니다. 자주 나오는 건 아닌데 위에 한번 봐요. 위에 보니까 12회 때 한 번 내고 15회 때 한 번 내고 19회 때 한 번 내고 22회 때 내고 작년 29회 때 내고 이 절만 하면 한 번씩 됩니다. 이 절만 하면 3, 4년 지나 띄엄띄엄 한 번씩 내고 있는 추세라서 10번쯤 치면 한 두세 번 정도 나올까 말까 한 부분이지만 나올 수 있는 부분 다 정해져 있습니다. 내용은 많아 보이는데 실제 낼 수 있는 부분 딱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간단합니다. 간단한 내용들 다음 시간에 요 놈부터 보고 나머지 뒤에 있는 몇 가지 한 다음에 취득세 넘어가서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